오늘 피드백은 피라미 작가님의 망나니 페류나 라는 소설입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제목 보고 기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목이 아예 제목이 좀 그래가지고 기대를 솔직하게 안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글 진짜 잘 쓴다. 진짜 간만에 읽으면서 와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읽은 작품이었어요. 일단은 이분은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체력 중에서도 필력, 그다음에 묘사력, 그다음에 연출력, 이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거의 완성에 가깝게 돼 있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글을 잘 쓰시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 약간 세일즈 포인트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좀 앞에 내용을 잠시만 설명해 줄게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일단은 여기 주변에 제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국이 있는데요, 제국을 이 야만인 부족이 쳐들어와요. 야만인 부족이 쳐들어오는데 일주일 만에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함락이 당하죠. 7일 만에 함락이 당하고 황제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황후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 야만족은 포로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모든 포로를 죽이기로 되게 악랄한 그런 야만족인데, 다만 이 야만족이 딱 한 가지 경우에서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참 이 야만족의 문화를 되게 잘 쓰신 게, 이 야만족이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 황제가 있고 황후가 있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식에게 부모를 직접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직접 죽이고 천륜을 끊으면 야만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게 진짜 설정이 참, 이 야만족이라는 배경 설명이 깔린 점에서 굉장히 좀 느낌이 괜찮다. 좋은 설정이다. 야만스럽긴 하죠. 딱 그런 느낌도 이제 딱 얻었고, 그리고 그래서 요 그러니까 황자죠. 요 황자는 이제 자기 어머니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처형을 한 다음에 이제 야만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목숨을 부지를 하고, 이 야만족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죽이기 위한 이제 복수심을 불태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되게 감탄했냐, 일단 첫 번째 묘사력이에요. 허슬퍼런 철퇴가 움직이며 사람의 머리를 터뜨렸다. 그걸로 끝이었다. 한때 제국 전체를 지배하던 황제의 생명은 비릿함 혹은 찝찝한 냄새와 함께 사그라들었다. 첫 문장부터 잘 썼어.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뭐야, 잘 썼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제 야만족의 지도자 이리키아가 여기에서의 이제 주인공의 복수의 대상이죠. 이 이리키아가 주인공의 그 복수의 대상이고, 자, 이제 포로를 남기지 않는 야만족의 관습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야만족의 관습이 있는데, 딱 여기서 이제 황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죽은 황후가 이제 야만인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기서 근데 머리를 조아릴 때도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이렇게 조아리지 않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관습을 청한다. 그러니까 이 야만인의 관습이 있죠. 아까 말했던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스스로 천륜을 끊어내면은 이제 그 자비를 베풀어준다는 그런 게 있어서 관습을 청한다. 단 한 명만은 살려준다는 관습, 천륜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자손의 관습,
모든 관습위에 자리 잡은 절대적인 관습을 청한다. 그래서 이 관습을 청하면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따오신 것 같은데 머리를 박습니다. 머리를 피가 나도록 3번 찧어요. 삼두고죠 하면서 이제 이리키아는 이걸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 드높은 그 자존심 높았던 제국의 황후가 벌레 취급하던 야만의 정통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연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그 여인 이 제국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 될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한다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제국이 그들 것이 되었고 바로 이제 장면이 바뀌고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랑 이런 계란 같은 거지 맞고 있는 한 사내가 등장해요. 이 쓰레기 페르나놈 이러면서 이제 얘가 주변에서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음식물을 던져도 앞으로의 일들을 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게 황제죠. 그러니까 황자죠.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처형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자기 어머니를 처형하러 가면서 주변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으면서 묵묵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 이게 여러분 사형 장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참수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나무 토막에 순순히 목을 개우고 이제 준비된 화살을 사형수의 귀에 깨요. 그러니까 화살을 귀에 깬 다음에 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처형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이 단단히 고정돼야 돼서 화살촉으로 귀를 깨어 목관절을 고정시켜야만 사형수의 목숨을 고통 없이 단칼에 베어낼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디테일에서 이제 처형식이 시작됩니다. 행형도자라는 거를 끌고 온다고 해요. 이거가 보면은 이게 사형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형 집행에 쓰이는 칼이 행형도자인 걸 아십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행형도자를 끌고 온다고 하네요. 이거 근데 사실 찾아보면은 다 나오는 건데 이런 거를 찾아본다는 노력 자체를 했다는 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월도라고 불리는 이 행형도자로 자기의 어머니를 죽습니다. 구황가의 악비 파시파에는 죗값을 치렀음을 알리노라. 그러니까 이 악비를 죽이는데 여기서 이 머리가 잘리고도 알아요? 이게 사람이 머리가 잘리고도 의식이 남아있는 거? 잘리고도 수초간은 의식이 남아있다. 요런 얘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날아가던 얼굴이 이제 웃으면서 죽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를 죽였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웃어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연출적인 감성이 참 좋네요. 진짜. 그러면서 천륜을 끊어내 진실로 신왕가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노라. 그러니까 야만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신왕가. 이제 뭐 이름만 있는 모욕적인 처사죠. 왜냐면 망했으니까 여기는. 자, 그러면서 연출을 하고 이제 얘가 이거를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 피폐함이 느껴지죠. 복수를 다짐하면서 끝나는데 자, 여기가 프롤로그였습니다. 여기가 프롤로그인데 이게 참
여기 1화부터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와요. 이게 중간에 스토리가 끊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부터를 좀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롤로그 이후에 1화잖아요. 여기 사이에 간극이 좀 심합니다. 여기 사이에 간극이 좀 심하고 뭐냐? 이제 뭐냐면 1화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냐, 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에서 3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고아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남작 가문에서 탈출한 고아를 이제 하나 구하게 되는데, 이 고아가 엄청난 마법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작이 꾸미는 거가 이 어떤 황제, 이 제국에 남은 보물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마법사를 양산하는 그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의 목적은 이 남작의 그 보물 같은 거를 얻어서 이 아라키안가 해서 그 야만족 왕에게 복수를 하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중간에 갑자기 슉 하고 사라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고아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아의 시점으로 좀 바뀝니다. 고아의 시점으로 바뀌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구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게 갑자기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줬지만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은 게 초반 부분인데, 1화 초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죠. 야, 너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졌잖아. 정보를 캐낼 거라면서 남작이 숨기고 있는 신물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근데 이 병사를 데려와서 대가리 까보자고 한 건 너였잖아. 그러니까 이 병사를 원래 데려와서 죽여서 이 정보를 얻자고 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이 뜬금없이 고아를 구한 거예요. 이 탈출한 남작 가문에서 마법사 병기로서 이제 병기가 아니라 재물이었다. 재물로서 이제 쓰여지는, 이 신물의 재물로서 쓰여지는 고아를 구출한 게 내용이었는데,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안 읽어보셨으면 좀 복잡하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되게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하고 계획의 본질을 생각해봐라. 우리의 계획이 뭐였지? 그야 당연히 남작이 가진 신물을 탈취하는 거지. 그걸 발현시켜서 족같은 이리키아의 황제의 멱을 따기로 했잖아. 그래, 여기서 이제 복수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서술로 하는 거랑 대화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좀 더 이제 쭉 서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 고아를 데리고 어떻게 이제 좀 그 남작이 가지고 있는 신물에 접근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사벨이란 캐릭터와 스타니아라는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요는 엘프고요. 얘는 이제 마법사인데, 이 둘도 되게 캐릭터성이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엘프는 약간 정의감 넘치는 캐릭터고, 이 스타니아라는 캐릭터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몸이 병약해가지고 마법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러니까 마법적인 실력 자체는 뛰어나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차갑고 냉소적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대사를 통해서 잘 나타냅니다. 봐요. 너도 에드워드랑 똑같아. 개 같은 년놈들. 자, 이런 캐릭터가 냉소적이고 되게 그럴 것 같지 않죠? 이런 캐릭터는 이사벨이죠. 얘는 약간
용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같이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요런 정의감 넘치는 캐릭터인데, 제가 걔 같다면 당신은 시궁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생긴 것도 머릿속도. 자, 이러면은 약간 차갑고 냉소적인 캐릭터죠. 이거가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대사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보면서 이 캐릭터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상대방을 이제 모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발끈하면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화를 잘 내고 인내심이 적은 그런 캐릭터겠죠. 이런 거를 대사를 통해서 정말 짧은 하나, 둘, 셋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가능합니다. 이게 말했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보여주고, 이제 뒤쪽 내용은 잠깐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좋은 장면도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의 성격은 그럼 어떨까? 이 주인공이 겪은 일은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다 알 수 있어요. 프롤로그에서 이제 자기의 부모를 직접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밝고 명쾌한 인물일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닐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굉장히 어두운 인물이겠죠. 어둡고 이제 무뚝뚝하고 감정이 어느 정도 달아있는 그런 캐릭터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 주인공은 고아를 구출했습니다. 고아가 불쌍해서 구출한 게 아니라요. 고아가 이 남작의 신물을 이제 차지할 때 그 정보를 얻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고아를 구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를 이용하려고 해요. 고아를 이용해서 이 남작 가문에 다시 침입을 하려고 합니다. 남작 가문의 이 지하 비밀방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아가 그러면은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당연하지만 미끼로 써지는 거니까 죽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라는 좀 정의로운 엘프가 멍청아 불쌍하잖아. 불쌍하다고 말해요. 고아가 불쌍하다고. 이제 아이가 불쌍하지. 그러면 정보만 뽑히고 버려질 사병은 불쌍하지도 않나? 이제 원래 계획은 사병을 정보처로 쓸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고아로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사병을 납치한 뒤에 정보를 뽑아내면 뇌가 망가질 것은 필연적일 일. 단순히 보수를 위해 고용된 사병의 삶과 그가 짊어지는 가정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건 불쌍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사병을 납치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거랑 고아를 남자 그 가문에 그 미끼로 넣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주인공은 이런 인물입니다. 사병은 인간이잖아. 다 자란 인간이잖아. 아이도 인간이다. 몇 년 뒤면 다 자라겠지. 이런 인물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를 은유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요런 게 참 좋았던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그럴 만도 해요. 주인공이 자기의 부모를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 그러면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고 있겠어. 그런 것도 이제 개연성으로서 충분하죠. 저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요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만 여기서 줄이고 총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뛰어난 필력, 유니크하지는 않지만 탄탄한 세계관, 이야기에 몰입도를 올려주는 훌륭한 연출을 고루 가지고 있던 작품이었고요. 읽으면서 감탄했을 정도로 일단 필체와 묘사,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자연스럽게 주인공 일행의 상황과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그게 들어가는데 팔릴까?에 대한 건 의문이 드는 작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팔릴까?는 좀 의문이 들만한 작품이긴 합니다. 왜냐? 작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우면서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프롤로그 연출이 너무 훌륭해서 1등 내내 가슴속에 좀 압박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좀 심해요. 확실히 고구마가 심하고 이 고구마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아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주인공 일행, 그러니까 황자 일행에 대해서는 너무 상황이 처참해요. 도저히 야만족을 이길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부족한 작품이었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서사가 이 부모를 죽인 장면에서 그 다음에 프롤로그와 1화 사이에 간극이 좀 큽니다. 간극이 좀 커서 이 복수의 도중에, 그러니까 복수를 결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봐봐. 복수를 결심하고 뜻이 맞는 동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단계부터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사라져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프롤과 1화 사이예요. 1화 사이인데 여기 부분을 날려버렸어요. 여기 부분을 날려버리고 여기 부분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저는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글쎄요, 쓰면 더 좋을까? 안 쓰는 게 더 좋을까? 이건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바꾸는 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주인공의 심리와 상황, 성격은 모두 알 수 있었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만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좀 어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통해서 뭔가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 대세 장르 잘 팔리는 이야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처참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매니아층이 생길 것 같은, 그리고 이 나름 이 딥다크한 판타지 중에서는 이 피지컬적이죠. 그러니까 묘사, 필력, 연출력 면에서는 저는 이미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연재를 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연재를 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결과가. 다만 묘사, 필력, 연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스토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게, 좀 그거를 찾아보는 그 방법부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면, 연재를 해보고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 세일즈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결과가 좋았다면 그 스타일 그대로 가면 되고. 자, 요 정도로 피드백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제가 뒷부분 이야기를 원래 좀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뒷부분 설정 같은 것도 좀 잘 짜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분량상 마저 얘기를 못 해드린 점 너무 아쉽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